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장성에 정체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성장성과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도 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의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플랫폼 매출입니다. 이 플랫폼 매출이라고 한다면 별풍선을 뜻하는데 거의 80% 이상 나옵니다. 별풍선 매출이 정확히 한 84%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광고 매출, 이 광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광고 매출이 확 줄었다가 올해 3분기부터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4분기에는 아마 사상 최대 광고 매출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10% 정도, 3분기 기준으로 10% 정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은 이 광고와 그리고 이 플랫폼 매출, 그러니까 별풍선 매출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아프리카 TV가 상승하지 못하고 소외를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거. 이용자 수.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질 않습니다. 17년도부터 봐도 17년도 650만 명에서 지금도 650만 명. 예, 똑같아요. 이용자 수가 똑같다는 면에서 이 플랫폼의 확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맞죠. 그런데 좀 봐야 될 것은 1인당 쏘는 별풍선 단가, 그러니까 별풍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5년 전, 15년에는 1인당 보통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를 쐈다면, 이제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기준으로는 15만원, 20년도 기준에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3배가 늘었어요, 3배. 5년 동안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아프리카 TV가 지금의 플랫폼 성장을 꾸준히 유지한 채 광고 단가는 점차 늘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좀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광고 매출의 증가가 저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했고 한국으로 이제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BJ 쇼호스트와 BJ가 합작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하는데 이 쇼호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TV 플랫폼 안에서 이 BJ도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크게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구입률이라고 하죠. 구입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원들이 이 제품을 봤을 때 몇 퍼센트나 구입으로 이제 이어지느냐 이거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보통은 인터넷 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는 보통은 1% 이하입니다. 보통 100명이 보면 한 명도 이제 구입을 안 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메이저 BJ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제품 중에서 완판이 나지 않은 제품이 0%입니다. 전부 다 완판이 났어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홈쇼핑에 직접 나와서 물건을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매일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 팬들과 소통을 하고 좀 이 팬심을 훨씬 더 깊이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익률을 훨씬 더 잘 뽑아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봤을 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3조 원 정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3조 원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2023년 동안은 2배 이상 8조 원까지 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시장을 봤을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서 성공 시장을 보이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의 9%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9%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1% 수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1% 수준이고 중국은 라이브 커머스가 9%까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뭐 네이버도 뛰어들고 있고 카카오도 뛰어들고 있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강한 입지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은 아프리카 TV 말고는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TV와 그나마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쪽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진행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존의 팬층을 두텁게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TV에서의 그런 라이브 커머스가 저는 꾸준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단가라던가 수수료율이 기존의 홈쇼핑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건 맞아요.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홈쇼핑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30%가 넘죠. 뭐 많게는 과반수 이상이 수수료를 떼간다고 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뭐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 홈쇼핑에 비해서 그리고 이커머스에 비해서 이 구매율이 10% 이상을 넘긴다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완판이 됐겠죠. 보통 2,000개가 완판이라고 한다면 2만 명이 봤을 때 2,000개가 전부 다 팔린다. 그리고 메이저 BJ에서 썼을 때에는 20% 이상, 그러니까 2만 명이 봤을 때에는 4,000개 정도가 팔린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쪽에 대한 수수료율도 10%이고 그 중에서 4%가 BJ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6%가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꽤나 고마진인 이런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별풍선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 성장성이 꽤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BJ들에 대한 뭐 수입도 역시나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특히 올해 11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일회성 수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깊게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결국 매년 이용자 수가 이제 고만고만하다는 것은 이 새로 가입하는 숫자가 이제 고만고만하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이용하는 시청자 수 같은 경우는 뭐 괜찮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대략 한 50% 정도, 50% 증가를 했고 뭐 트위치라던가 유튜브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물론 트위치가 많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가장 경쟁력 있는 역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프리카 TV인 것이고 특히 카카오 TV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BJ들을 영입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카카오 TV는 오히려 시청자 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TV와 트위치의 양강 구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튜브의 라이브도 점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입니다. 수입. BJ 입장에서 수입인데 이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는 아프리카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슈퍼챗을 통한 수익 1등과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수익 1등을 비교했을 때 대략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1등끼리 비교했는데도 10배 차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BJ들에게 이 수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만큼은 아프리카 TV를 이길 수 없지 않을까. 저 역시나 제가 물론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제가 2라인 때 정말 깊이 분석했었습니다. 깊이 분석을 했었고 아프리카 TV를 평소에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이쪽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아프로 TV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시청을 하면서 과연 이게 성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봤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는데 제가 이제 사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트위치가 아니고 유튜브 때문에 사지 않았어요. 유튜브도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그때도 이미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튜브의 시청자 수가 점점 증가할 것인데 아프리카 TV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300% 이상 이제 상승을 했었죠. 결국에는 지금도 저는 지금 다시금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광고 매출에 대한 하락도 이제 올해 3분기에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과연 성장성이 없을까? 과연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성장성이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프리카 TV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봤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보수적인 투자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좀 영업이익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50% 성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50%가량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별풍선이라던가 혹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시청자 수도 1년 만에 50%가량 성장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뭐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나 이 최근에 롯데쇼핑과 이제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합작한 경우에는 이 롯데쇼핑에 대한 사이트가 그리고 그 제품 판매 사이트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먹통. 그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아직은 시작된 게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점. 아무래도 좀 BJ가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 BJ의 팬 혹은 BJ의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과연 이 아프리카 TV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보였던 이 저성장 구간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지만 그 외에도 아프리카 TV가 유일한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는 이제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살펴드리면 지금 시가총액이 6,80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6,800억 정도 되고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이 370억 정도. 그런데 ROE를 살펴본다면 27이에요, 27. 엄청나죠? 영업이익률도 24%.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37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과연 고평가 영역인가? 저는 고평가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3조 원.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4,800억 정도에다가 지금 ROE가 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0억에 33조 원인데 아프리카 TV는 보시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370억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저평가 영역인 건 맞습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46조 원.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ROE는 13, 영업이익률은 2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아프리카 TV의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저평가 영역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다시금 이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 역시나 조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더라도 결국 이 라인 때 결국 보시면 56,000원 라인 때부터 55,000원 라인 때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53,000원 라인 때까지도 저는 꽤나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주봉을 좀 보더라도 똑같아요. 주봉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55,000원 라인 때부터 53,000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꽤나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괜찮은 구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꾸준히 이제 조정을 받아왔었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이 상승 5파동이 시작될 때에는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상승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